든든한 우리 집 주치의와 함께합니다.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내과 전문의 정현승 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정현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질병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남녀 갱년기입니다. 네. 갱년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시기입니다. 그러니 피할 수 없다면 막연히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갱년기에 대해 잘 알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갱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자, 데일리 건강 오늘의 주제는 남녀 갱년기입니다. 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 시간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갱년기의 정확한 개념부터 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사춘기라고도 네. 불리는데요. 네. 이게 정확히 어떤 시기인가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 갱년기란 청년기 이후 노년기로 접어드는 중간 시기에 호르몬 감소 등의 신체 변화에 따른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를 일컫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갱년기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요. 맞습니다. 갱년기는 남녀 모두에게 공통으로 쓰일 수 있는 말입니다. 네. 근데 이제 남녀 갱년기가 오늘의 주제인데 네. 이게 성별로 볼 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전에 주로 갱년기 하면 여성에게 흔히 쓰는 말로 여겼는데요. 그렇죠. 이는 여성에서 생리가 불규칙해지다가 중단되고 다시 심신의 안정을 찾는 시기가 대략 5년에서 10년 정도로서 이 기간에 신체 변화에 따른 증세가 뚜렷하게 나타나 쉽게 갱년기라고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주로 여성에게 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남성의 경우에서는 폐경이라는 시기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급격한 신체 변화 없이 어느 시점부터다라고 뚜렷하게 갱년기 증세를 느끼지 못하고 서서히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게 남녀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성은 폐경을 누구나 또 겪기 때문에 대략적인 시기를 미리 알 수가 있지만 남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차이점이 되겠군요. 그러면 갱년기는 일반적으로 언제쯤, 그러니까 몇 세 때 시작을 하는 겁니까? 개인 차이는 있지만 주로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 폐경 연령인 48세 정도를 기준으로 할 때 네. 폐경 2, 3년 전 생리가 불규칙해지는 시기부터 갱년기 증세를 느낄 수 있고요. 남성의 경우에서도 남성 호르몬 수치의 감소가 뚜렷해지기 시작하는 50세 전후에 갱년기 증세를 점차 느끼기 시작할 수 있지만 또 뭐 개인 간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개인 차는 있지만 남녀 대략적으로 50세 전후로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근데 사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불리잖아요. 그만큼 이제 평균 수명이 늘었는데 그렇다면 평균 수명이 늘면서 이 갱년기가 발생하는 시기도 좀 늦춰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라 갱년기도 아주 늦게 찾아온다면 좋겠지만 네. 불행히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신체의 성장기로 지나는 시점은 비슷하기 때문에 갱년기가 찾아오는 시기 또한 비슷하고요. 오히려 환경적인 영향이나 스트레스 등에 의해서 폐경을 동반한 갱년기가 더 빨라지는 경향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갱년기가 더 빨라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좀 여성들이 이제 폐경이 찾아오면서 갱년기를 좀 뚜렷이 느끼니까 그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을 드리자면 폐경이 오기 2, 3년 전에 생리가 불규칙해지는 시기가 오잖아요. 이제 그때 갱년기 증세를 느낄 수 있다고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폐경기와 갱년기가 이게 겹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러니까 혼동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폐경기와 갱년기인데요. 네. 갱년기는 성숙기에서 노년기로 접어들면서 노화하는 시기를 전체적으로 일컫는 넓은 개념인 반면에 폐경기는 그야말로 여성에게 있어서 생식 기능과 관련하여 중단되는 시기를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꼭 똑같이 겹치는 시기는 아니고요. 다만 갱년기의 중간에 폐경기가 나타나고 그때 갱년기 증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폐경기를 갱년기라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갱년기 하면 사실 남자보다는 네.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네. 증세도 여성이 더 심하게 겪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진짜로 그런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여성은 폐경을 전후해서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감소로 그와 관련된 호르몬 부족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증상을 상대적으로 더 갑작스럽게 심하게 느끼고 더 많이 나타난다고 알아챌 수 있을 뿐이지 네.
남성도 마찬가지로 신체 노화는 진행하기 때문에 여성에서만이 갱년기가 더 많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다만 남성은 폐경이라는 과정도 없고 급격한 호르몬의 감소도 없어서 갱년기가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갑작스런 심한 변화는 느끼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남성은 서서히 진행이 되지만 사실은 개인에 따라서 심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상당한 어떤 우울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의욕 저하 같은 그런 증상들로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물론입니다. 갱년기가 점차 진행하기 시작하는 연령대가 50대 전후인데 네. 이때는 사회적이나 가정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나 역할을 하는 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도 많은 시기인데요. 이때 근력이나 민첩성이 떨어지고 일에 집중이 안 된다면 불안감이나 우울감 등이 더 해지고 발기의욕까지 떨어지면은 삶에 대한 의욕도 좀 더 떨어질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사실 모든 질병이 그렇잖아요. 이제 겪는 사람도 있지만 안 겪는 사람도 있듯이 이 갱년기도 누구에게나 생기는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별한 갱년기 증상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 겁니까? 그 피터팬이 아닌 이상 노화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그렇죠. 갱년기 증세 정도는 사람마다 다른데요. 대략 여성의 경우는 갱년기 나이 시기에 70에서 80% 정도 증세를 느끼고 그중에 10에서 15% 정도는 아주 심한 증세를 느끼는 반면에 또 나머지 사람들은 가볍게 또 드물게는 모르고 지나가기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오는 게 아니라 모두가 겪긴 하지만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에 나는 안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럴 수 거군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이 네. 차이는 왜 생기는 건지도 궁금해요. 그 이유는 갱년기가 그 성 호르몬뿐만 아니라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네. 또 멜라토닌 등의 다양한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일 수 있고요. 또 기저의 생활 습관이나 신체 상태, 환경, 또 스트레스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갱년기 증상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증상을 더 확실히 느끼는 여성들은 어떤 증상들을 겪는지부터 좀 알려주실까요?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 폐경기 즈음에 내분비 호르몬 이상과 또 자율신경계 실조 증세에 의해서 증상이 유발되는데요. 네. 흔한 증상으로는 가슴이나 목 부위부터 그 얼굴로 갑작스럽게 오르는 열감 발생과 이후에 식은땀이나 으스스한 느낌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요. 네. 이런 현상은 수면을 방해해서 피로감의 악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뼈의 형성을 유지해주는 작용이 없어져 골다공증이 진행하고 또 그 외 관절통이나 허리 통증 등이 동반되기도 하고요. 네. 또 정신적으로는 우울감과 불안감, 또 신경이 과민해지거나 또 집중력의 결핍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성욕 감소와 질의 위축, 염증, 뭐 이로 인해서 성교 통증으로 인해서 남편과 잠자리를 피하게 되는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증상이 정말 다양하군요. 네. 그럼 남성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떤 증상들을 겪나요? 남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전보다 발기의 강도가 좀 약해지고 성욕이 감소하거나 피로감이 잘 가시지 않고 근육량의 감소로 인해서 근력이나 민첩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키가 줄었다든지 탈모가 진행하는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우울하거나 불안해지는 감정이나 또 삶이 재미가 없다는 생각 등이 자주 드는 증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에 있어서는 남녀 좀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우울한다거나 아니면 불안해하는 그런 증상들은 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50세를 전후로 해서 난 좀 우울하다 아니면 좀 불안하다 혹은 의욕이 없다 이런 증세를 겪는다면 갱년기가 아닌가 좀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런 증세가 나타난다면 어떤 검사들을 통해서 진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까? 알려드린 증세를 느낀다면 네. 본인 스스로도 갱년기를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네네. 먼저 자가 진단을 통해 본인이 갱년기 증세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에 보시면은 이 얼굴이 확 달아오른 적이 있다. 네네. 몸에 알 수 없는 감각을 느낀다. 최근 불면증이 생겼다. 또 신경질적이고 불안한 증상이 있다. 우울하다.
뭐 또 피곤하고 온몸에 힘이 없다, 관절이나 근육에 통증이 생겼다, 머리가 자주 아프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또 작은 곤충이 피부를 기어가는 느낌이 든다, 네. 또 어지러운 증상이 난다. 뭐 이런 체크리스트를 통해 여성의 경우에 그 각 체크리스트를 합산해서 25점 미만이면 경한 증상이고요. 네. 또 25에서 35점 미만이면은 중간 정도, 또 35점 이상이면 심한 증상을 느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각의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서 점수가 또 달라지고 네. 그 점수를 합산한 결과를 통해서 본인의 상태를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항목은 여성에 해당되는 네. 항목이었고요. 네. 그러면 남성은 어떤 자가진단법이 있습니까? 남성의 경우에는 표에서 1번이나 2번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네. 갱년기 증세가 있는 것이고요. 네네. 나머지 항목 중 3개 이상이면 갱년기 증상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항목들이 있습니까? 일단 성적인 흥미가 감소했다. 네. 한마디로 성욕이 감소했다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발기의 강도가 약해졌다. 또 기력이 약해졌다. 근력이나 지구력이 적어졌다. 키가 줄었다. 또 삶에 대한 즐거움을 잃었다. 불안감이나 슬픈 감정이 있다. 또 최근 운동할 때 민첩성이 작아졌다. 저녁 식사 후에 바로 졸린다든지 또 최근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 뭐 그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10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1번과 2번은 하나라도 해당이 되고 네. 나머지 항목은 3개 이상 포함이 될 때는 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남성이건 여성이건 자가진단법을 통해서 의심이 된다면 일단 또 병원을 찾아가 보시는 게 좋은데 병원에 가서는 어떤 검사들이 진행이 됩니까? 네. 병원에 내원하시면 진찰 및 설문과 함께 간단하게 혈액으로 호르몬 검사를 시행해 보면은 네. 정확하게 진단과 갱년기 상태의 경중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아, 이게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도 진단을 받을 수가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갱년기는 이게 모두 다 어떤 진단과 동시에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겁니까? 갱년기 증세라는 것이 네. 노화와 관련된 호르몬 변화와 관련이 많기 때문에 네. 급격한 변화의 시기가 지나면 인체가 이에 적응하여 서서히 증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그러나 반면에 이제 본인이 증상을 심하게 느낀다든지 어떤 질병과 연관이 있다든지 하면은 그것은 이제 치료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네. 말씀이셨고 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게 갱년기 증세가 가볍다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불안이나 우울증으로 정신적 안정이 안 되거나 또 삶의 의욕이 떨어진다면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신체적으로 앞서 말한 증상 등으로 인해 치료를 방치했을 경우 노년기에 어떤 질병과 연관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도 그 방법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료법 어떤 게 예, 있습니까? 일단 생활 개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여기에는 호르몬 생성을 유지해주는 꾸준한 운동과 규칙적인 수면, 고른 식사, 또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등의 활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또 집안에 갱년기 증세를 느끼는 분이 있다면 가족들도 이해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되도록 도움을 주어야겠고요. 네. 병원에서는 이제 신체의 평가와 함께 정확한 진단하에 환자에게 맞는 안전한 상태에서 투여받을 수 있는 약물요법이나 또 주사요법, 또 보조적인 영양물질의 공급 등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거나 이제 남녀 갱년기가 증상 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치료법도 좀 달라지는 겁니까? 예. 갱년기 치료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치료만으로 만병통치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네. 호르몬 변화와 주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남녀 공통으로 부족한 성 호르몬의 적절한 공급이 주된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구제 또 주사제를 사용한 치료가 있고요. 기타 호르몬 생성과 관련된 영양 물질의 보조적인 공급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성 호르몬 외에 성장 호르몬이나 멜라토닌 등의
주사제나 경구제 공급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렇군요. 뭐 물론 이 갱년기가 개인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치료를 어느 정도 받아야지 좀 괜찮아지는 건가요? 딱 정해진 기간이 있지는 않지만은 네.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해 보면 되게 대략적으로 3년에서 길면 5년 전으로 갱년기를 극복하는 데 치료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년에서 5년이면 네. 생각보다 좀 상당히 길군요. 그러면 이제 치료 기간이 길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인데 이게 사실 꾸준히 치료를 받지 않고 도중에 이제 치료를 중단하시는 분들도 덜어는 네. 계실 수도 네. 있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증상이 더 심각해지는 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까? 그건 좀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갱년기가 진행하는 초기에 치료를 하다 중단한다면은 한참 이제 갱년기가 진행하는 시기에는 증세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증세가 더 심하게 느낄 수 있고요. 반면에 갱년기 증세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이제 약해질 때쯤에 치료를 중단한다면 또 증세를 덜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약물이나 주사 치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그런 호르몬 치료로 인해서 발생할 수 없는 어떤 부작용? 네. 합병증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예. 부탁을 드릴게요. 그 남녀 공이 호르몬 보충요법이 주 치료가 되는데요. 네.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궁이나 유방에 종양을 진단받은 경우 호르몬 요법에 의해 크게 진행할 수 있고요. 남성의 경우에서도 전립선 비대나 종양을 진단받은 경우에는 이 역시 크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여성의 호르몬 보충요법에서 60세 가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호르몬 요법에 의해서 혈전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를 요해야 하고요. 네네. 또 기타 수분 저류에 의해서 체중이 증가한다든지 또 정신적인 감정의 변화를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이럴 땐 의사 선생님과 증세에 따른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게 적당한 용량만 지킨다면 충분히 안전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갱년기 치료에도 훨씬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호르몬 치료에 대한 부작용과 효능에 대한 경험이 이제 많이 쌓이면서 적절하게 부작용을 예방하거나 피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잘 사용한다면 갱년기를 극복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저희 어머니가 갱년기를 지내는 걸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하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여성 혹은 모든 남성이 처음으로 겪는 일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면 좋을지 좀 팁을 주신다면요. 인간은 누구나 늙고 노화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인체의 과정을 겪습니다. 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면 몸이 더 쇠약해지는 노년기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징검다리 시기인 갱년기를 잘 극복해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력 유지를 포함한 운동과 적절한 수면, 또 콩이나 해산물 등 고른 식단의 유지, 또 스트레스 해소를 적절하게 하는 것 등이 필요하고요. 병원을 방문하시면은 본인의 상태에 맞게 적절한 약물이나 영양물질의 공급을 받는 등의 도움으로 극복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데일리 건강 오늘은 남녀 갱년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갱년기 누구에게나 첫 경험입니다. 무작정 두려워하기보다는 잘 준비해서 극복해 나간다면 아주 행복한 즐거운 제2의 인생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 정현승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